예쁘고 착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순수하고 그런 쌤이 돌아왔어요. 알겠죠? 자, 오늘도 열심히 수업합시다. 화이팅! 자, 물질의 특성에서 물질을 분류를 할 건데, 자, 이거를 있잖아. 은근히 쉬운데 애들이 은근히 못해요. 왜냐하면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뒷과정을 좀 했을 때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물질 있잖아. 물질.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순물질, 순수한 물질, 순물질. 자, 그 다음에 하나는 혼합물로 분류를 해. 첫 번째부터 글자를 못 썼네. 자, 순물질인데,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인데, 너네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호돈소 물질은 순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데, 순물질 안에 어떻게 다시 나누냐면, 자, 요거 중요합니다. 헛원소 물질과, 자, 그 다음 뭘로 나누냐면, 화합물로 나눠. 화합물을 자꾸 혼합물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자, 헛원소 물질은 물질을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야. 원소로 되어 있는 거. 자,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게 얘가 어떤 거냐면 금, 구리, 산소. 산소 쓸 때 O2 이렇게 쓰잖아. 한 종류로 되어 있잖아. 맞지? 그리고 또 뭐 있어? 자, 다이아몬드. 자, 이런 것들을 헛원소 물질이라 얘기하고 헛원소 물질은 순물질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순물질이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화합물은 여러 종류의 원소가 화학 결합을 한 상태야. 결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결합하냐면 일정한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린 이걸 보고 화합물이라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물은 C가 이지 H2O지. 그래서 H 두 개랑 O 하나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화학식 어떻게 되죠? 5, 4, 3, 2, 1, 땡! 자, CO2입니다. CO2. 자, 그러면 얘는 탄소 하나에 O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자, 좀 더 어려운 거 내볼까? 메테인. 자, 5, 4, 3, 2, 1, 땡! 뭐지? CH4다, 맞지? 자, 좀 어려운 거 내볼까?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 틀리는 아이들 정말 많던데. 그 냄새 나는 뿡뿡하는 거. 자, 암모니아. 말할 수 있나요? 자, 이거 말할 수 있었던 사람, 나 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야. 자, NH3입니다. 됐죠? 자, 좀 뭔가 더 어려운 거 할까? 포도당. 자, 우리 아들이, 6살 때 자기소개할 때, 엄마, 나 포도당, 포도당이 자기소개하면 포도당, 나는 포도당, 이러지. 자, 포도당 화학식 어떻게 되죠? C6, H12, O6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은 원소가 근데 결합이 돼 있어. 일정한 비율로 결합돼 있으면 우리는 이걸 화합물이라 하고 화합물과 헛원소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근데 혼합물은 순물질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야.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혼합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순물질에 염화나트륨 한 개 적을게 많이 나오니까. 자, 염화나트륨은 소금이죠. 맞죠? 소금. 자, NaCl이죠. 맞죠? 이런 거 다 순물질이야. 자, 근데 혼합물은 이 순물질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고, 균일하게 섞여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균일 혼합물인데, 균일 혼합물이 어떤 게 있냐면, 설탕물, 설탕, 순물질, 물, 순물질, 소금물. 자, 소금, 순물질, 물, 순물질. 자, 근데 틀리는 거 많습니다. 식초물이라고 안 해서 식초물 하면 안 되니까 식초인데 식초는 누구랑 섞여 있냐면 아세트산과
물이 섞여 있는 겁니다. 순물질 두 개가 섞여 있어. 그래서 식초는 지금부터 식초물 합시다. 식초물. 알겠죠? 식초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너희 많이 틀리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자, 어떤 게 있죠? 식초물 말고 소금물 했고. 자, 그 다음에 합금. 합금. 자, 예를 들어 뭐 14K 이러면 14K는 뭐하고 섞여 있냐면 금이랑 구리랑 섞여 있습니다. 금, 구리 이런 거. 자, 그리고 생각났다. 술. 자, 술물 이제 술물 합시다. 술물은 에탄올이랑 물이랑 섞여 있어. 술은 술물 이렇게 됩니다. 식초물 알겠지? 소금물, 설탕물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도 있어. 불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지 않은 것을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균일 혼합물에 그냥 기타적으로 탄산음료, 물, 알겠지? 탄산물, 이렇게 기억하세요. 탄산음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공기. 자, 공기. 자, 요런 것들. 자, 공기는 질소 플러스 산소 플러스 아르곤 플러스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다, 맞지? 자, 이런 걸 균일 혼합물이라 얘기하고, 불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지 않은 거야. 자, 내 몸매를 생각해봐, 내 몸매. 자, 균일하니, 불균일하니. 균일하지, 맞지? 내 몸매, 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균일하지 않고, 불균일하죠, 맞죠? 나올 때 들어가고, 들어갈 때 나가고. 자, 특히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은 이상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배가 제일 많이 나와. 자, 불균일 혼합물인데, 불균일 혼합물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막 가라앉아. 좀 가라앉으면 무조건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자, 불균일 혼합물은 흙탕물. 됐죠? 자, 그 다음에 우유물. 자, 우유인데, 우유도 불균일입니다. 알겠죠? 위에 있는 거랑 아래 있는 거랑 성분이 좀 달라. 자, 우유 많이 틀린다. 자, 암석. 자, 그 다음에 암석 돌. 알겠죠? 자, 그리고 과일 주스. 주스 깔아앉아 있잖아, 맞지? 그 100% 원액이다 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불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순물질부터 다시 볼게요. 자, 순물질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은 여기 화합물 적을게요. 자,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순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물질은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물질.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으면 구리, 다이아몬드, 금, 수소, 산소, 은, 자, 이런 것들을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내가 설명했을 때는 원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물, H2O,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NaCl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자, 그 다음에 에탄올 C2H6O. 자, 이런 에탄올 같은 아이는 어떤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둘 다 순물질입니다. 순물질 은근히 많이 틀리니까 구분 잘 하세요. 정확히 구분하세요. 알겠죠? 어설프게 구분하지 마시고. 자, 얘들이 순물질들은 성질이 있어. 자, 물질의 성질이 있는데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가 물질의 성질 특성 단원인데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있어. 성질이 나타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혼합물을 할게요. 혼합물은 균일과 불균일이 있는데, 자, 얘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잖아.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야. 자, 이거를 혼합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균일 혼합물은 고르게,
섞여 있는 거고, 자,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지 않게. 이렇게 돼 있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균일 혼합물은 어디를 취해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불균일 혼합물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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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거야.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균일 혼합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어떤 물질이 있었죠? 설탕물. 그 다음에 식초물, 우리 바이올 때 식초물 해. 알겠지? 식초물. 자, 그 다음에 공기, 탄산음료물, 소금물. 자, 이런 것들. 합금 기억하세요. 합금은 균일 혼합물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흙탕물, 과일 주스. 자, 과일 주스. 자, 그 다음에 암석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암석 이쪽에 있고 합금은 여기에 있어. 자, 그 다음에 우유도 여기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불균일 혼합물이고, 자, 얘는 성분 물질들이 있지. 성분 물질. 자, 무슨 물질이 섞여 있는데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분 물질의 성질인데, 예를 들어 설탕물은 설탕의 성질과 물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식초물은 식초의 아세트산의 성질과 물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는 산소의 성질, 이산화탄소의 성질, 아르곤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자, 흙탕물은 흙의 성질과 물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자, 이게 혼합물의 예다. 됐나요? 자, 이제 이건 간단하게 얘기했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성분, 성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서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 우리 집에 2006년에 10월 30일 날 태어난 친구가 한 명 있어. 우리 집에 첫째 아들이, 알겠지? 그 첫째 아들이 음모모군인데 그 첫째 아들의 친구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모모군이라고 있어. 근데 뒤 닮았어. 내가 봐도 닮았어.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러면 오모모군한테 얘야 우리 아들 집에 가서 밥 먹자 이렇게는 안 하겠지, 맞지? 왜냐하면 고유한 성질이 있으니까 내가 걔랑 얘랑 구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완전히 구분 못하면 걔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이고 시키고 때리고 공부시키고 하겠지. 맞지? 하지만 그렇지 않죠. 맞죠? 자, 그래서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나타나는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그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색깔, 냄새 무슨 세자지? 바깥색. 자, 맛.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거 합니다. 끓는 점, 녹는 점, 그 다음에 갈로에서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자, 이런 것들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로 다룰 게 어떤 거냐면, 자, 색깔, 냄새, 맛도 있는데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자, 얘들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혼합물이 섞여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순물질로 이렇게 분리도 시켜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단원이 오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밀도, 용해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혼합물의 분리, 이 책은 원투로 되어 있는데 혼합물의 분리 원투를 한 번에 다 같이 수업을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 자, 일단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야 돼. 조건이. 따라 다르다. 자, 그래서 물질을 구분하는데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내가 현수를 구분할 때 뭐를 다체적으로 아들 이름 얘기해버렸네. 자, 그래서 다채롭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 키도 볼 거고 몸무게도 볼 거고 허벅지도 볼 거고 맞지? 자, 그 다음에 눈도 볼 거고 그 다음 콧구멍도 볼 거고 그래서 쟤 우리 아들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물질을 구분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됩니다. 조건이야. 양에 관계없는데 너네 제일 잘하는 게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요 하면 물이 몇 도씨에서 끓죠? 100도씨에서 끓잖아. 근데 물이 1kg 있다고 해서 100도씨에 끓고 2kg 있다고 해서 200도씨에 끓는 건 아니야. 알겠지? 끓는 데까지 시간의 차이가 날 뿐이지 끓는 온도는 모두 다 동일하잖아. 맞지? 그래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빨간색으로 써놓으세요.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합니다. 일정. 자, 우리 이거 갖고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거예요. 알겠죠? 자, 혼합물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순물질은 그냥 1기압 기준이야. 1기압 기준으로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 자, 근데 물에다가 소금을 섞어 놓잖아? 그럼 끓는 점이 101도가 되기도 하고, 102도가 되기도 하고, 103도가 되기도 해. 알겠죠? 자, 그래서 소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끓는 점이 이렇게 높아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얘가 맨날 똑같은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순물질이고, 어떻게 섞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거는 무슨 물이냐면 혼합물이 된다. Understand? 발음 좋았어. 맞지?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물을 끓이면, 물은 다 끓을 때까지 몇 도씨에서 끓냐면, 여기는 1기압 기준입니다. 몇 도씨에서 끓는다? 100도씨에서 끓죠. 맞죠? 됐나요? 자, 그래서 순수한 액체인데, 자, 지금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만약에 고체, 소금과 자, 그 다음에 액체, 물을 끓이면 100도씨보다 높은 데서 끓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물처럼 보이긴 한데 100도씨보다 높은 데서 끓고 끓는 온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 알겠죠? 자, 그래서 고체, 액체, 혼합물에 끓는 점은 순수한 액체보다 끓는 온도가 높고, 알겠죠? 높고, 끓는 동안 계속 온도가 올라간다. 알겠죠? 자, 그 올라가는 이유도 조금 심화적으로 한번 할게요.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은 물이 줄어들면서 농도가 진해집니다. 자, 그러면 자꾸 끓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쌤, 이거 왜 배워요?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야. 알겠지? 자, 사람들이 있잖아. 뭔가 할 때 좀 귀찮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제일 그래. 그래서 맨날 뭘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고 배워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건 본인이 하기 싫은 걸 남에게 떠맡기는 거야. 네가 내 대신에 해라. 내 대신에 풀어봐라. 이런 거잖아. 그럼 자기 실력은 전혀 늘지가 않지, 맞지? 맞나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런 거 과학을 할 때는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왜 그럴까,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요즘에 애들이 컴퓨터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면서 생각하기 좀 싫어해.
그래서 자 여기 내가 물이 줄어들면 농도가 진해지는데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거든. 그래서 끓는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금은 끓이면 끓일수록 소금물은 끓이면 끓일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이유도 조금 이따 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럼 달걀을 이런 걸 이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달걀을 삶아. 자 달걀을 삶을 때 어디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 그러면 물이 100도씨에서 끓잖아. 근데 이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달걀이 더 잘 익겠죠, 맞죠? 그래서 그리고 물이 날아가면서 더 높은 온도가 되니까 이렇게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넣으면 더 빨리 익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라면 스프를 먼저 넣는 거랑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네, 맞지?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으면 끓는 온도가 100도보다 높습니다. 심지어는 105도, 막 110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면발이 빨리 익어. 그러면 빨리 익으면 꼬들꼬들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꼬들꼬들해지니까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프를 넣어서 빨리 단시간에 조리하면 좋겠죠, 맞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고체, 액체, 혼합물에 어는 점도 볼게요. 여기는 끓는 점을 봤고, 자, 그 다음에 어는 점을 보는데, 자, 물에 어는 점은 0도라는 건 너네들 다 알고 있지, 맞지? 자, 근데 소금물을 얼리는 거야. 자, 소금물에서 얼리면, 자, 순수한 액체보다 어는 점이 낮아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는 동안 계속 낮아져.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일정한 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면 자 얘는 순물질이 알겠죠? 근데 순수한 액체보다 일정한 라인 없이 계속 쭉 떨어지게 되면 이게 너네 성적이 아니야지. 너네 성적은 이렇게 올라가야지. 아니면 100점으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해도 좋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어는 점이 계속 어는 동안이 낮아지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걸 이용을 해보자고, 알겠지? 이용하는 사람이 똘똘한 사람. 자, 그래서 겨울철에 자동차 엔진을 식히는 용액을 냉각수라고 얘기해. 근데 냉각수가 우리 밖에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이게 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는 점을 이렇게 낮춰줘야 되겠지. 그래야 자, 이 온도, 한 이쯤의 온도가 내려갔어. 영하 3도까지 바깥의 온도가 내려갔는데 어는 점이 영하 5도면 안 얼 수 있잖아, 맞지? 됐나요? 자, 그래서 냉각수에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집어넣습니다. 부동액은 말 그대로 어는 점을 낮추는 용액이야. 알겠죠? 어는 점을 낮추는 용액을 넣는다. 그래서 물에다가 부동액을 집어넣으면 어는 점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물 집어넣으면 자 어는 점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도 언단 얘기는 이 온도 밑으로 내려가야지 언단 얘기거든. 그래서 원래 우리가 8도였어. 온도가 8도면 물이 안 얼잖아, 맞지? 근데 0도가 되면 물이 얼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바깥이 얼었어. 그러면 온도계가 없더라도 바깥이 0도보다 같거나 0도보다 낮거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 바깥이 영하가 되었단 말이야. 자, 영하가 되었는데 눈이 내렸어. 근데 눈이 얼면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자, 바깥의 온도가 이거라 치는데 염화칼슘을 넣으면 어는 점이 이만큼 더 떨어지면서 얼지 않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눈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유가 어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어는 것을 방지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뭘로 갈 거냐면 그럼 고체 혼합물에 녹는 점도 한번 보자. 자, 녹는다. 자, 여기에서 언다와 녹는다는 자, 어는 거는 온도를 낮추는 개념이야. 이 개념이고 자, 녹는 거는 반대로 온도를 올린다는 개념입니다. 자, 언다는 것은 뭐다? 액체에서 고체가 된다는 뜻이고 녹는다는 얘기는 고체에서 액체를 본다는 거야. 고체에서 액체로.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고체 혼합물에 녹는 점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나프탈렌이라는 순수한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순수한 물질은 자, 순수한 물질은 이렇게 라인이
일자가 나와야 돼. 일자. 라인. 알겠죠? 일자가 나와야 되는데 자, 얘랑 위에 i랑 밑에 i랑 섞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 이렇게. 자, 녹는 점이 원래 i들보다 더 내려갑니다. 자, 더 내려가고 원래 두 개의 혼합물보다 더 내려가고 일자보다는 계속 뭔가 살짝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자가 안 나오죠. 일자가. 그래서 살짝 계속 올라가. 자,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혼합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각 성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해. 하고 녹는 동안 아, 글자 자꾸 이상하네. 예쁘게 써야 되는데. 온도가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간다. 녹는 동안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고체와 고체를 섞었을 때 나타나는 거야. 나프탈렌도 고체고 파라다이클로로벤젠도 고체입니다. 얘들 두 개 섞으면 얘처럼 녹는 점이 이렇게 두 개보다 더 낮고 녹는 동안에 계속 온도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이용하냐 하면 첫 번째 땜납입니다. 땜납. 자, 땜납은 납하고 주석을 섞어 놓은 거야. 그러면 얘가 녹는 온도가 납의 녹는 온도하고 주석의 녹는 온도보다 더 떨어지고요. 더 내려가서 쉽게 녹일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쉽게 녹여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다시 굳히는 거야. 그래서 땜납은 이런 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류 차단기라고 해서 전류 차단기를 우리는 퓨즈라고 표현합니다. 자, 얘들도 약간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 딱 이렇게 녹아버려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퓨즈를 사용할 때 똑같이 납이랑 뭐를 섞어서 주석을 섞습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했을 때 일정 온도, 원래 뭐 납이 한 100도씨에서 녹고 주석이 70도씨에서 녹는다면 한 60도씨만 되면 녹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고전류가 흘러서 막 이렇게 불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퓨즈들, 이런 것들은 뭐를 낮추는 거냐면 어느 점 아니야. 어느 점 하면 학교에서 틀립니다. 녹는 점을 낮춘다. 어떻게 해서? 고체와 고체를 섞어서 혼합시켜서 녹는 점을 낮추는 예입니다. 이해되죠? 됐나요? 자, 그리고 소금물이 왜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나요? 했을 때 끓는다는 것은 액체에서 뭐가 되는 거야? 액체에서 수증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액체라는 곳에서 날아가줘야지 끓는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 소금물은 여기에 이렇게 소금 분자들이 표면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물론 물 속에도 이렇게 있는데 자, 왼쪽 그림과 비교했을 때 여기는 몇 개가 날아갈 수 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날아갈 수 있는데 여기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줄어버린다. 맞지? 자, 그거는 이 소금이 물이 뭐 하는데 기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란 아이가 소금이 물의 뭐를 방해한다? 기화. 기화는 액체에서 뭐가 되는 것? 기체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결론은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높다. 이해됐나요?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 잠시 정지시켜 놓고 풀고 풀이합시다. 자, 다 됐죠? 자, 순물질에 대해서 혼합물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얘는 성분 물질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다. 물, 에탄올, 산소, 이산화탄소. 얘 순입니다. 순혼. 자, 순물질과 혼합물을 모두 고르시오. 자, 순물질 체크할게요. 순물질, 그 다음에 순물질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알겠죠? 자, 순물질이고, 자, 그 다음에 혼합물, 사이다 물, 식초물, 공기는 산소, 질소, 수소, 뭐 이런 거 다 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균일 혼합물에는 균일, 불균일 혼합물엔 불균일 쓰시오. 자, 아까 전에 수소 했는데 수소는 공기 중에 거의 없어. 자, 순서로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서입니다. 자, 합금은 균, 암석은 불, 식초는 균, 우유는 불입니다. 불, 공기는 균, 탄산음료 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균일이니까 균일 쓰세요. 저는 이거 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부피 안 됩니다. 부피하고 질량 또는 무게 이런 것들은 성질이 되지 않아. 온도 이런 거는 성질이 되지 않고, 우리 배울 거 끓는 점 배웠죠? 녹는 점, 자, 밀도, 용해도 이것들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다. 이해됐나요? 자, A, B 중 누가 물이고 누가 소금일까요? 이렇게 B처럼 일정한 라인이 나오는 게 물입니다. 물, 순물질. 소금물 같이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순수한 액체보다 끓는 점이 더 높고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일상생활의 혼합물의 성질인데 이거 자주 나옵니다.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넣으면 끓는 점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수 있다. 겨울철 자동차의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는 건, 자, 어는 점을 낮추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다 맞았죠? 100점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물질의 특성에서, 자, 물질의 종류에 따른 끓는 점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맞죠? 우리 이제 끓는 점을 할 거야. 자, 끓는 점은 뭐냐면, 액체가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자, 이거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서 끓기 시작하는 온도야. 근데 끓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다 온도계를 꼽아 놓으면 온도가 안 변해.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데,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의 관계인데, 자, 첫 번째 보면, 자, 여기에서 에탄올하고 메탄올 있죠. 자, 에탄올의 끓는 점은 약 78도 정도가 돼. 자, 근데 메탄올의 끓는 점은 약 얼마가 됐냐면 65도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에탄올의 끓는 점이 78도. 자, 메탄올의 끓는 점이 몇 도지? 65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건 물질에 따라 끓는 점이 어떻다? 점이 같다, 다르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물질의 양을 한번 볼게요. 자, 5ml의 에탄올. 자, 끓기 시작하면 온도가 안 변해야 되죠. 자, 온도가 안 변하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온도가 안 변하고 일정하게 라인이 유지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도 10ml 에탄올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일정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일정한 데를 보니까, 자, 요렇게 일정하잖아. 맞지? 근데 그 온도가 좀 삐뚤다. 맞지? 서로 같다.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얘는 5ml도 몇 도시에서 일정해지냐면 78도시에서. 자, 10ml에서도 몇 도시에서부터 일정해진다? 온도가 78도시에서 일정해진다. 됐나요? 자, 그래서 끓는 점은 같죠, 맞죠? 자, 끓는 점은 같습니다. 같은데, 자, 어떠냐 하면 10ml가 더 늦게 끓는다. 자,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죠, 맞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액체의 가열 곡선을 한번 볼게. 자, 외부의 압력이나 불꽃에 새기는 동일할 때 얘들을 끓여보는 거야. 자,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끓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끓는 점에 비교를 할게요. 누가 끓는 점이 제일 높나요? 자, A가 제일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B인데 B랑 C랑 끓는 점이 같아. 라인이 겹치잖아. 맞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D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 낼 수 있는 건 B, C는 어떤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다. 무엇이든지 0.1도라도 무조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B, C는 뭐다? 같은 물질이다. 자, 그러면 끓는 점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은
끓는다는 것은 액체와 액체 사이에 인력을 끊어버려서 얘들이 분리가 되면 기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서술형에 나왔을 때 끓는 점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까닭은 하면은 물질을 이렇게 써줘야 돼.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이 생각 안 나면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표현하세요. 미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력이 크면 끓는 점이 크고 얘가 크면 끓는 점이 크고 인력이 작으면 끓는 점도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사이의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인데, 자, 끓는 점이, 자,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됐죠? 자, 예를 들어 압력밥솥이 있어. 압력밥솥은 그 밥솥이지. 밥솥. 자, 압력밥솥은 밥솥 안에 기압을 엄청나게 높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공기가, 물이 기체로 막 끓으면 기체가 되잖아. 근데 이게 밥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패킹을 해. 완전히 패킹을 해서 여기에서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잖아. 그러면 일반 밥솥은 이렇게 전부 다 수증기가 날아갈 수 있는데 압력밥솥은 꽉 막아놔서 여기에서 수증기가 못 날아가게 이 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럼 점점 이 밥솥 안에 압력이 높아져. 엄청나게 높아. 이거 갑자기 뚜껑 열면 뚜껑이 하늘로 날아가고 천장이 부서질 수도 있어. 알겠지? 자, 이렇게 압력이 높은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물의 온도를 재면 원래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잖아. 근데 이 온도를 보면 150도씨 막 이렇게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밥은 높은 온도에서 익으면 맛있고 찰지게 익는다라고 합니다. 맛있겠다, 맞지?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밥솥에 이렇게 수증기가 못 빠지면 압력밥솥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뭐도 높아진다?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밥이 높은 온도에서 익어. 그러면 밥이 잘 익어. 알겠죠? 자, 그래서 밥이 잘 익고 밥이 빨리 됩니다. 알겠죠? 밥 빨리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자, 이거는 이제 높은 산에 가. 그래서 높은 산에 등산을 합니다. 원래 등산을 하면 취사금지인데 여기에서 밥을 해 먹어. 자, 이렇게 밥을 해 먹는데 여기에 공기가 별로 없어. 그럼 압력이 되게 낮지. 그러면 얘 끓는 점이 낮아서 얘가 막 70도씨에서 끓는단 말이야. 70도씨에 물이 벌벌벌 끓어.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물은 버글버글 거리고 있는데 물 분자가 막 튀어나가면서 버글버글 거리고 있는데 밥은 익지 않아. 그래서 높은 산에서 밥을 지으면 밥이 설익는다. 그래서 얘도 압력밥솥처럼 밥이 익으려면 막 돌덩이를 얹어서 수증기가 못 빠져나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별표. 자, 근데 우리가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요 가잖아. 그러면 싫어. 한 개도 안 보고 싶지만, 자, 일단 여기에서 끓는 점과 압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끓는 점과 압력인데, 자, 여기가 어떤 용기냐면 감압 용기야. 됐죠? 자, 감압 용기에 100도씨의 뜨거운 물을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물을 넣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 펌프를 움직이면 공기가 빠집니다. 알겠죠? 공기가 빠져. 이게 공기가 빠지면서 여기 압력이 낮아져. 근데 갑자기 여기 원래 뜨거운 물 딱 부으면 그냥 보글보글 안 그래. 맞지? 100도씨보다 어쨌든 좀 식잖아. 맞지? 그래서 100도씨에서 99도만 돼도 물이 끓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공기를 막 빼내. 그럼 이 안에 압력이 낮아지잖아. 그럼 여기서 보글보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감압 용기에서 끓는 점이 낮아지는 현상을
실험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갈게요. 자, 5페이지에 자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건데 자 끓는 점은 자 마이너스 196도에서 끓는 아이가 있어. 마이너스 196도에서 끓는데 우리가 물 끓는 점 100도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196도 정말 추운 데서 끓는단다. 그런 아이가 누구냐면 질소야, 질소.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보다 낮으면 액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낮은 아이의 자 질소에다가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거보다 낮은 걸 액체 질소라고 하지. 자, 액체 질소에다가 뭔가 넣잖아? 그러면 전부 다 얼어. 자, 그러면 이거 얼면은 우린 동결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동결되어서 보관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갑자기 확 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 터지지도 않고 있잖아. 이거 있잖아. 우리 뭐라 해야 되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끔씩 현수한테 맥주를 이렇게 냉동실에 집어넣으라 하거든. 맥주가 마시고 싶은데 안 시원하단 말이야. 또 아들 이름 얘기했네. 자, 그래서 맥주 집어넣는데 근데 서서히 얼으면 얘가 물들이 얼면서 결정을 만들면서 부피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맥주병이 깨져. 근데 액체 질소에 팍 넣잖아. 그러면 팍 굳어. 팍. 알겠지? 팍. 그러면서 맥주병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팍 얼 수 있어. 워낙 온도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결, 보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점 얘기했으니까 녹는 점, 어는 점을 할게요. 자, 녹는 점, 어는 점인데 실제로 녹는 점, 어는 점은 같은 온도야. 자, 점하면은 온도입니다. 온도. 알겠죠? 스팟이라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 자, 그 녹는 점인데 자, 얘가 온도의 개념이거든. 근데 실제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아. 알겠지? 근데 정의가 뭐냐면 고체가 뭐가? 액체가 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됐죠? 반대로 어는 점은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고체가 액체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녹는다라고 표현하고 자, 그 다음 액체가 고체되는 걸 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근데 녹는 점, 어는 점 또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서로 같아. 알겠죠? 됐나요? 자, 예를 들어 물은 몇 도씨에서 녹죠? 0도씨에서 녹아. 맞죠? 그리고 0도씨에서 얘는 녹고 얘는 얼고. 그러면 물은 0도씨에서 녹고 0도씨에서 얼기 때문에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제가 글씨를 이렇게 천천히 쓰면 너네 강의가 길어져서 빨리 쓰다 보니까 글씨가 이렇지. 내 글씨는 원래 예뻐.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을 하자.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얼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얼음은 자 녹기 시작해. 얼음에서 액체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녹는 점이라 하고 실제로 보면은 0도씨입니다. 0도씨. 됐나요? 자, 그러다가 얼음이 다 녹으면 다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 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겠니? 물이 되겠죠, 물.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거. 선 좀 맞춰야 되는데. 자, 여기. 자, 여기까지를 뭘 했냐면 가열을 해줬죠, 이렇게. 가열을 해주고 이제 반대로 여기부터는 냉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온도가 다시 내려가지. 물이 차가워진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일정하게 될 때는 물에 보면 얼음이 막 생기고 있어. 온도계 꼽으면 0도가 됩니다. 근데 물이 다 얼으면 그제서야 다시 이렇게 내려가. 자, 이때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를 녹는 점 0도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얼기 시작하는 거 어는 점 똑같이 몇 도다? 0도.
이렇게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녹는 점, 끓는 점, 물질의 상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녹는 점보다 온도가 만약에 어떤 특정 온도를 줬어. 특정 온도를 줬는데 그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으면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물의 온도가 자, 물이 녹는 점이 0도씨잖아. 그죠? 자, 끓는 점이 100도야. 자, 그러면 자, 어떤 온도를 주어져. 어떤 온도가 자, 25도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25도는 이 친구보다 온도가 높죠. 이 친구보다 온도가 낮아. 그러면 이 25도는 녹는 점과 어는 점 사이에 해당하니까 그때 25도씨일 때 얘는 무슨 상태가 된다? 액체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영하 10도가 돼. 10도가 되면 이 아이의 녹는 점보다 영하 10도는 더 낮죠. 그럼 녹는 점보다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상태는 무슨 상태가 된다? 고체 상태가 돼. 자, 근데 300도로 만들었어. 그러면 300도는 이 아이의 끓는 점보다 높잖아. 그러면 끓는 점보다 높아지면 무슨 상태가 된다? 기체 상태가 됩니다. 자, 온도 한 번만 바꿔볼게요. 자, 한번 맞춰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50도고, 자, 그 다음 여기가 30도입니다. 30도일 때, 자, 온도를 한번 주어줘 볼게. 자, 온도가 마이너스 70도. C. 자, 그 다음에 온도가 25도씨. 보통 우리 25도씨를 상온이라고 표현해. 상온. 됐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55도씨.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는 마이너스 50도씨에 얼고 녹고 하고 30도씨에 끓기 시작한다 했어. 자, 마이너스 70일 때 무슨 상태일까요? 마이너스 50보다 더 낮은 온도지. 그래서 얘는 고체 상태야. 자, 25도실 때 뭐 상태일까요? 했을 때 50도보다 마이너스 50보다 높은데 35도보다 낮잖아. 그래서 아직까지 얘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 55도실 때 무슨 상태일까요? 했을 때 30보다 높죠. 맞죠? 자,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된다? 기체 상태가 돼버린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어는 점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까닭은 했는데 녹는 점과 끓는 점에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가열을 해주잖아. 그러면 가열을 했을 때 그 가열을 해주면서 그 에너지를 줄 거잖아. 맞지? 그 에너지가 뭘 하는데 쓰냐 하면 상태란 얘기는 액체, 고체, 기체 상태를 변화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이용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열을 해주면 온도가 변화되잖아. 맞지? 온도 변화되는데 녹는 점, 끓는 점에서는 온도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변화해. 그래서 액체가 기체되는 상태로 변화하고 그 다음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가 변할 때 그때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이거 변할 때 에너지 써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온도가 뭐 된다? 일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는 점에서는 똑같아. 어는 점에서도 온도가 일정한 건 자, 얘는 이제 얘를 가열하는 게 아니라 냉각을 시키잖아. 그럼 냉각을 시키면 온도가 계속 뚜두두두두 떨어지잖아. 뚜두두 떨어지는데 이 온도가 되면 안 떨어져. 어는 점에서는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어는 동안 어떤 물질이 어는 동안 열을 방출해줘. 그래서 온도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온도가 안 떨어져. 그래서 냉각을 시켜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상태 변화하는 동안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보완을 해줍니다. 방출하는 열로. 그래서 나중에 상태 변화가 끝나면 그제서야 이렇게 다시 떨어집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자, 요거 잘 모르겠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녹는 점을 여러 가지 이용할 건데 녹는 점이 낮은 걸 이용하는 게 있어. 낮아야지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땜납이라든지 퓨즈는 녹는 점을 낮은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낮아서 낮은 온도에서 녹게 만드는 거고, 자, 녹는 점이 높은 걸 이용하는 게 있어.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녹는 점이 높아야 돼. 그럼 잘 안 녹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비행기, 엔진, 맞죠? 자, 그 다음에 꼬마 전구에 필라멘트 잘 끊어지면 별로 안 좋잖아. 자, 이런 것들을
녹는 점이 높은 게 더 좋아. 알겠죠? 뭐 냄비나 이런 것들도 녹는 점이 높아야 되겠지. 막 냄비를 가스레인지 올렸는데 냄비가 막 녹고 있어. 그러면 냄비랑 라면이랑 같이 먹어야 되겠지, 맞지? 자, 그런 것들은 녹는 점이 높은 걸 이용하는 거고, 쉽게 녹아야 되는 건 땜납이나 퓨즈는 쉽게 녹아야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힘내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 됐죠? 자, 7번. 끓는 점, 물질의 양이 많아지더라도 끓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열하는 불꽃의 색이랑 상관이 없어.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서 변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게 아니라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맞습니다. 알겠죠?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우리는 이게 인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인력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맞는 말이야. 됐죠? 자, 지금 에탄올을 끓였어. 다 똑같은 온도에서 끓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가 같은데 A, B, C의 양을 늦게 끓는 게 양이 많겠죠. 자, 그래서 A, B, C.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솥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끓는 점이 높아지므로 밥이 빨리 된다. 자, 높은 산에서 기압이 낮아지면 물에 끓는 점이 낮아지므로 낮은 온도에서 끓는 거야. 쌀이 설 익는다. 잘 안 익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고체를 가열합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고액. 자, 액 한 번 더 씁시다. 액. 자, 액.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액체 상태의 A가 존재하는 구간을 모두 고르시오 하면 액체는 다, 세 군데에 다 존재합니다. 됐죠? 자, 실온에서, 자, 20도씨에서 A, B, C의 상태를 쓰시오 했는데, 자, A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도야. 그러면 20도씨가 되면 마이너스 183도보다 훨 높은 온도잖아, 맞지? 그래서 A는 기체 상태가 됩니다. 자, B는 20도씨가 요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지. 자, 그래서 얘는 액체 상태야. 자, 근데 C는 20도씨가 이거보다 낮은 여기 20도씨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아직까지 녹지도 못했어. 그래서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 단언컨대 이 11번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안녕.